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0시 15분이 아직 조금 안 됐지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주말 축하드리고요. 녹화를 켜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말씀드렸지만,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아시아나 항공 스튜디오스인데 아시아나 항공이 그 전환사채 1000억을 발행했다. 그럼 전환사채 1000억 발행하는 이유가 뭐고 여자친구 직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왔죠. 그래서 오늘 Q&A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텐데, 제 그 선배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 선배가 예전에 여자친구가 스튜디오스였거든요. 진짜였어요. 진짜 승무원.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스럽대.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맨날 보는데 했더니 주기적으로 사라져서 너무 사랑스럽다고. 주기적으로 멀어지잖아요. 아주 주기적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너무 굉장히 사랑스럽다고. 그 형 별명이 저거였어요. 저분. 그 형 별명이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별명이 쟤였어. 쟤. 그때 당시에 제가 한참 나왔었거든. 그 형 별명이 저분이었죠. 저분이 누구예요? 모르려나? 저분이 누굽니까? 디즈니 이거 주인공이죠. 저분의 그게 뮬란이죠. 뮬란입니다. 이분 뮬란 모르세요? 디즈니 그 만화 뮬란? 디즈니 프린세스? 그 형 별명이 뮬란이었습니다. 뮬란. 왜 그 형이 별명이 뮬란이었는지는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진짜였습니다. 진짜. 항상 우리가 부를 때 난 선배니까 그렇게 안 불렀는데 자기들 친구들끼리 야 뮬란 이렇게 불렀어요. 물론 그 사람들 별로 없는 곳이었어. 야 뮬란 일로 와봐. 나는 난 선배니까 그렇게 안 불렀는데 그 학번들끼리 야 뮬란 그렇게 불렀어요. 그 형이 하신 말씀이 그 여자친구가 승무원이었는데 주기적으로 멀리 가줘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했어요. 아마 연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멀리 가줘서 너무 행복하다. 아주 그 형 표현이 아직도 기억나. 아주 멀리 가서 너무 행복하다고. 1, 2천 킬로도 아니라고 막 엄청 잘하겠다. 그랬었죠. 그분의 별명이 저 뮬란이었습니다. 포카혼타스 아니죠. 포카혼타스 아니었고요. 포카혼타스는 여러분 생긴 게 달라. 이분이 뮬란이고요. 우리 혼타스 누나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좀 다 안 이쁘게 나왔니? 진짜 동양인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몽골리안틱하게. 포카혼타스 누나는 이분이죠. 결혼한 와이프도 아닌데 멀리 간다고 좋아할 것까지. 사귄 게 오래되면은 멀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이분이 포카혼타스고 아까 그분은 뮬란이죠.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Q&A에 대한 앤서를 하자면, 전환사채가 뭐예요? 전환사채. 오늘의 질문. 전환사채가 뭡니까? 이거를 잠깐만. 아니다. 전환사채가 뭐길래 전환사채 이렇게 쓰죠. 전환사채. 영어로 CB. 어떤 거는 딴 거 전환사채 말고 딴 거는 BW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 EB란 것도 있어. 이런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어요. 굳이 뭐 이렇게 용어를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고 CB와 BW 정도만 알면 되죠. CB와 BW 정도만. CB라는 전환사채를 어떤 기업이 발행했다라는 뉴스가 가끔 떠요. 그럼 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거야. 이 뭔데 이걸 발행했다고 저기 뜨나? 이 CB라 그러거든요. 전환사채. 전환사채 하는 거 보니까 뒤에 있는 사채니까 채권이겠죠. 채권. 전환은 뭐예요? 컨버터블을 한다는 거죠. 컨버터블. 뭔가 전환을 한다는 건데 뭘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 주식으로 전환을 가능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어떤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어느 순간에 주식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아시아나가 전환사채 1000억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1000억의 채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시아나 주가가 오르잖아. 그러면 일정한 가격에, 예를 들면 3,000원에 뭐 10,000원에 아시아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아시아나 주식이 지금 8,000원인데 올라서 12,000원, 13,000원 가. 그럼 자기가 있던 채권을 10,000원짜리 주식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은 그 주식이 오른 만큼 나는 버는 거잖아. 그럼 옵션이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하죠 우리한테는. 완전 개이득이잖아. 가격이 빠지면 채권으로 그냥 만기 상환 받으면 되고, 가격이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서 그 가격 오른 것만큼 차익을 먹을 수 있잖아요. 가격이 내리면 권리 안 하면 돼. 옵션이니까 내 깨지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유리하죠 얼핏 생각하면. 주식 가격 오르면 내 거고 안 오르면 말고잖아요. 개꿀이잖아. 근데 그걸 왜 회사는 미쳤다고 그걸 왜 발행해요? 전환사채를. 주식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회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주는 거잖아. 그 주주들이 오른 가격으로 줘야 되는데 원래 만원짜리가 2만원 됐어. 근데 만원으로 주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채권을 CB를 전환사채를 사간 사람한테. 그걸 왜 발행합니까 근데 전환사채를. 두 개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일반적인 사채권, 일반적인 회사채가 발행이 안 돼. 잘.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어갖고 발행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러면은 채권을 발행할 때 채권을 사간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 인센티브로 전환사채 옵션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신용도로 채권을 발행하려고 보니까 한 7%, 8% 뭐 이렇게 줘야 돼. 예를 들면 5% 줘야 되고 6% 줘야 되고 너무 비싸. 자금 조달하는 비용이. 그 비용을 낮추고 싶어. 근데 내가 그냥 일반 회사채, 아시아나 일반 회사채로 예를 들면은 회사채를 조달하는데 5%의 금리를 줘야 된다면 전환사채로 발행하면은 3%만 줘도 돼요. 이자가 내려가죠. 옵션을 붙인 만큼 그 이자를 조금 줘도 된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저걸 사가 유리하니까. 1, 2% 뭐 0.5%, 1% 금리보다 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더 가치 있다고 프라이싱을 하면은 받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들은 보면은 대부분 좀 간당간당해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단기간 자금 경색이 걸렸거나 어떤 분 말대로 우리 회사 주식은 절대 오를 일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거나 뭐 이런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죠. 자기 회사에 대해 비관론이 많으면 전환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럼 물론 어떤 분처럼 예전에는 이제 재벌들이 저런 거 발행해갖고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낮춰버리면 되니까 가격을 뭐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전환사채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데, 전환사채를 하려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 가격과 내가 지금 금리에서 손해본 가격을 비교해야겠죠. 그러니까 옵션 프라이싱을 하고 지금 내가 채권 금리가 내려간 만큼밖에 못 받으니까 그 이자가 못 받은 거하고 양쪽 가격을 이득을 비교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5%, 3%밖에 이자를 못 받아서 2% 손해본 거보다 이 권리가 더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전환사채를 받겠죠. 아니면 전환사채를 안 받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지금 주가가 아시아나가 5,000원이야. 근데 전환사채 그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3만원이래. 예를 들면 3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줘. 1년 만기야. 그럼 너 같으면은 저거 전환사채 사겠니? 1년 동안 500%가 올라야, 한마디로 지금보다 가격이 6배가 돼야 내가 바꿀 수 있는 권리보다 비싸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장난쳐. 1년에 저게 지금 5천원짜리가 3만원을 넘어가야 된다는 소린데 안 하고 말지. 그냥 일반 사채 금리 높은 게 낫잖아요. 그게 전환사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옵션, 그 옵션의 가격과 현재 내가 못 받는 이자의 가격을 비교한 다음에 사람들이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많이 하는데 일반인들도 좀 적절한 가격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채권이긴 하죠.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스왑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스왑은 장외 파생 상품 거래로, 스왑은 말 그대로 교체하는 권리, IRS, CRS 뭐 이래갖고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상품이고요. 전혀 스왑과는 달라요. 저거 어떻게 사냐고. 저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전환사채가 기업에 불리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행을 잘 안 해. 옛날과 다르게. 옛날엔 좀 했거든요. 저것들을 발행을 하면 또 유리한 거는 기관들이 다 가져갑니다. 기관들이 싹 받아가죠. 조금 좋은 거는. 그리고 가끔 저걸 리테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권사가 자기 계정으로 받은 다음에 그거를 리테일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판매할 땐 역시 그 어느 정도 스프레드 보수를 떼겠죠. 그 보수를 떼고 나서 여러분한테 온단 말이야. 예를 들면 전환사채가 2%의 내가 시행하는 가격이, 권리 실행 가격이 2만원이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올 때는 2%가 아니라 1.5%나 1%로 내려오게 되죠.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간 불리하게 가격에 사야 돼. 개미들은. 그나마 PB들 조금 잘 나가는 PB 센터에는 저런 게 가끔 물량이 들어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금리가 조금 낮아져 스텝 다운해서 들어오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보고 유리하다 싶으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환사채 발행하는 경우에 굉장히 기업이 작거나 신용급이 낮거나 한계 상황에 도달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뒤에는 BW는 뭐냐?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본드 위드 워런트죠. CB 같은 경우는 저 아까 그 권리, 그 옵션의 권리하고 그 본드하고가 붙어 있어요. 분리가 안 돼. 저 CB가 그냥 한 장이야. 본드면 본드, 옵션이면 옵션인데 저 BW는 두 개가 분리가 돼서 거래가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드 따로, 채권 따로, 저 옵션 따로 거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형 이제 BW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옵션이 ELW처럼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신주 이스코모 사채인가? 이름이? 전환사채일 거예요. 전환사채. 그렇습니다. 이게 CB 같은 거 발행을 할 때는 상당히 옛날에 뭐 데이컨 BW 유명했던 BW들이 있어요. 되게 기업은 힘이 없어갖고 BW 같은 걸 발행을 했는데 그 기업이 막시 10배, 20배 주가가 오르니까 그 걔가 발행한 BW가 아주 초대박이 난 경우가 있었죠. 초대박이 난 경우가. 거의 뭐 한 100배 뭐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100배 뭐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한테 올 수 없는 그건 진짜 운이고 진짜 운이고 예를 들면 비트코인 10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1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게 붙어있는 본드가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비트코인이 2천만원 가면은 10만원짜리가 2천만원 갔으니까 200배잖아. 200배 그런 게 있었죠. 자 그렇습니다. 저런 게 이제 그런 데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Q&A에 나온 것처럼 스튜디오스 여자친구가 아주 훌륭하다는 게 오늘의 주제고요. 그쵸? 아시아나 항공 스튜디오스 여자친구가 있는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행사기간 제한이 있죠. 당연히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과도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과도하게 빠질 경우에는 저 전환사채 그 권리 가격을 변경도 해줍니다. 가끔. EB는 여러분들 알아서 검색해보세요. 저거는 거의 뭐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은 대신에 여러분들 그 기업도 유리한 게 있어. 왜냐면은 채권으로 받아가면은 빚이잖아. 내 빚이라고 채권을 받아간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주식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나의 채권자에서 나의 주인으로 바뀌죠. 날 가져요가 되는 거 아니야. 나의 주인이 되는 거야. 순식간에. 난 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1000억의 CB가 있었어. 그럼 난 1000억을 몇 년 뒤면 바꿔야 되는데 갚아야 되는데 막 갚으려고 했는데 제가 주식으로 전환을 해. 그럼 갚을 필요가 없죠. 나의 채권자에서 주인님이 날 가져요. 나의 주인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갚긴 뭘 갚어. 우리는 한 몸인데 이제 내가 나한테 갚을 순 없잖아. 블랙님 안녕하세요. 내가 나한테 갚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저거를 전환한 순간에 나는 빚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재무 상태가 건전해져요. 갑자기 1000억의 빚이 없어져. 이렇게 지워져. 1000억 빚이었는데 우리 게 되죠. 우리 편 낸단 말이야. 너와 나는 한 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빚이 없어지면서 재무가 되게 건전해집니다. 기적이 발생하죠. 오늘 다 보냈는데 10시에 오늘 시작한다고? 기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 이건 좀 이상한 이제보다는 되게 좀 간단한 질문인데 신문을 보면은 국고채 경쟁 입찰이란 걸 합니다. 국고채 경쟁 입찰이 뭐고 시장 조작이 뭔가요? 이런 멋진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데 국고채 경쟁 입찰과 시장 조작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국고채 경쟁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경쟁 입찰, 그러니까 입찰로 들어갈 수 있어. 참고로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개인이 들어가면은 제가 입찰 들어갔을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1순위예요. 아니 국고채가 아니라
하하. 국고채 경쟁 입찰, 시장 조작 이런 표현을 써. 국고채 경쟁 입찰은 100억부터 아니에요, 여러분. 몇 천만 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같은 금리잖아요. 그럼 기관과 여러분들이 같은 금리로 들어가면은 우선권을 개인한테 줘요. 옛날에 그랬었어, 기억에. 10만 원도 될걸요? 들어갑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 채권을 소유할 수 있어. 근데 소유해봐야 시장 은행 금리보다 낮죠. 그럽니까? 알겠습니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태문 셀프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국고채를 웬만해서 살 리가 없죠. 일반적인 국가 채권을. 웬만한 자산가가 아니면.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낮을 텐데. 은행보다 신용등급이 높잖아요. 국가가 훨씬. 엔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안 받죠. 엔간에서는. 시장 조작. 저거는 이제 시장에 있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더 발행을 하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 통한채 같은 걸 발행해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이제 자금을 흡수하고 풀고 하는 걸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데, 그죠? 뭐 2.3%, 2.2% 정도가 국고채 3년일 거고 지금 10년짜리가 아마 2.7, 2.8 이 정도 될 겁니다. 물가채란 것도 있죠. 제가 전에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 어떤 금리에다가 물가 지표만큼 금리를 더 얹어줘요. 금리를 더 얹어주는 채권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10년짜리인데 10년짜리 국고채가 2.7이라면은 물가 채권이 1.7% 정도 합니다. 같은 10년 만기인데 똑같은 국가 채권인데, 왜냐? 그 1.7%에다가 나중에 물가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물가 지표만큼 물가가 예를 들면 1.8이 나왔다. 그럼 1.7 플러스 1.8에서 3.5% 금리를 여러분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물가가 높을 거 같냐 낮을 거 같냐 베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채권이 있어요. 물가 채권이라고. 팁스라고 하죠. 팁스. 그 물가 채권이 있는데 물가 채권은 나름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걸 잠깐 그림을 좀 그리면서 해드릴까? 제가 왜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기본적인 겁니다. 나름 예를 들면 나름 기본적인 거야. 그냥 알아두시면은 인생에 도움이 뭐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10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 뭐야? 화면이 왜 저렇게 보여? 이걸 꺼야 되나? 아닌데. 이건가? 이러네. 10년짜리 채권이 2.7%야. 물가채가 팁스거든요. 팁스가 1.7%야. 뭔가 좀 글씨가 좀 애매하다. 글씨가 애매하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향후에 물가가 얼마 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알아보기 편하시죠? 누구나 알아볼 수 있지, 이 정도면. 국가채권, 그러니까 국고채 10년이 2.7%고 물가채가 1.7%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물가 기대는 얼마예요? 야, 초등학교 산수인데? 2.7 마이너스 1.7에서 1%가 여러분들 향후에 10년 동안 물가 기대값이잖아요. 그쵸? 이거를 흔히 말해서 물가 기대값이라 그래요. 그냥 쉽게 표현을 하자면. 재미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뭐 물가를 어느 정도로 사람들이 기대하는가, 예상하는가, 그게 여기 나옵니다. 이거를 보통 BEI라 그래요. 전혀 알 필요 없어요. 이거라는 트레이딩을 BI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전혀 알 필요 없죠. 저런 게 있어요. 저런 게 있습니다. 저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 물가 채권을 보면은 향후에 여러분들이 물가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사람들이 물가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저게 나와요. 저렇게 계산이 됩니다. 물론 저기에는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왜 빼냐고요? 그냥 예를 들면은 1.7에다가 앞으로 향후 물가만큼 더해서 금리를 주는 거잖아. 일반적인 채권 10년짜리가 2.7%야. 근데 거기서 물가 기대값만큼 빠진 게 물가채 금리겠죠.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면은 1.7%인데 아까 전에 예를 들면 이걸 보면 팁스가 1.7이잖아요.
근데 물가가 2%가 나왔어 이번 달에. 그럼 이번 달에 여러분들 얼마 받아요? 플러스 2%를 하겠죠. 그럼 3.7%를 받잖아. 그러면 10년짜리 일반 채권 들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죠. 그쵸? 물가가 2%가 나오면 더 많이 먹잖아. 그럼 물가가 2%라고 기대하면 당연히 일반 채권 10년짜리가 아니라 물가채를 사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평균적으로 1%라고 가정하니까 이게 1.7%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재미없는 얘기죠. 아주 재미없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아, 뭐 남북한이 화해 모드인데 북한 채권은 평가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시장이 왜 안 좋아요? 시장이 뭐가 안 좋죠? 주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볼까?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자,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주식 굉장히 많이 빠져 걱정하잖아요. 막 주식 아닌 것 같아, 막 위험자산. 자, 이게 코스피 5년 지수죠. 코스피 5년 지수죠. 이만큼 올랐거든. 여기서 이만큼 올랐거든. 얼만큼 빠졌나요? 요만큼 빠졌죠. 요만큼. 그것도 반등했어. 여기까지. 지금 요거 빠졌다고 중내산에 하고 있는 거거든. 요거 오른 건 여기서 올랐어. 여기서. 그것도 이게 올해도 아니야. 1년 전에 2000에 있던 게 2500 얼마 갔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야, 이걸 빠졌다고 해야 돼? 이게 빠진 겁니까 지금? 제대로? 아니면 오른 만큼 떨어진 것도 아니고 뭐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여기가 1년 전이 여긴데 이만큼 올랐다가 요만큼이거든요. 이거는 급락이라고 표현도 하면 애매하지. 이 정도는 기간 조정. 앞으로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폭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 도망가야 되나요? 응? 와이프가 불러서 가야 되는데 빠른 유튜브 업로드 부탁한다고? 야, 감사하긴 한데 알겠습니다. 가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예, 와이프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데 아저씨 화이팅! 아저씨 화이팅! 지금 부르는 거 보니까 좀 불안하죠? 화이팅! 그래요. 아니 뭐 맥주 마시라고 부르는 거 있으니까 술 못 마시는 사람은 그 술 마시려면 화이팅 해야지. 자, 지금 시간에 뭐 맥주 마시나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 치킨 한 마리 뜯으면서 맥주 먹자 자기야 부르면은 맥주 열심히 먹어야겠죠. 난 술을 잘 못 먹으면은 저기 뭐 이렇게 좀 힘내라고 힘내야지. 자, 그렇습니다. 저 요즘 분위기 안 좋다고 막 제 주식 어떡해요 그러면 여러분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걸 못 먹어서 그렇거든 사실. 아니면 이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은 건 잊어버리고 그건 이미 내 거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괴로울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분위기 안 좋다 그러면 상당히 좀 그래요. 뭐 안 좋긴 안 좋지. 이걸 안 좋다 그러면 뭐 안 좋은 거긴 한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아까 시작 전에 얘기했지만 내일 아침에 좀 굉장히 일찍 나가봐야 돼서 굉장히 일찍 끝낼 예정이라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였던 제가 보냈던 이거부터 얘기해봅시다. 자, 레밍턴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이거 못 들어보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레밍턴 저 어렸을 때 이런 거 이거 뭐 만들어갖고 막 이거 프라모델이라 그러냐? 총 만들어갖고 막 쏘는 것도 있었고. 레밍턴 유명하잖아요. 딱 저렇게 생긴 총 이거 이렇게 잡아당겨갖고 이렇게 잡아당겨 팡 쏘가는 거. 제가 좀 바빠서 빨리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레밍턴 이거 유명하잖아요. 총 레밍턴이 되게 유명한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망했거든요. 지금 파산 선고 직전인데 이게 왜 망했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이 회사 망한 게 되게 웃깁니다.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총기 판매가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 쟤는 희한한 나라잖아요. 미국이 총기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레밍턴도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야. 쭉
2000년대 이후에 실적이 계속 좋아졌어. 와, 좋구나, 잘 나가는구나 하고 쭉쭉쭉쭉 회사를 키웠는데 얘네가 예측을 하나를 잘못했어. 뭐를 잘못했을까? 힐러리 누나하고 러리 누나하고 럼프 형하고 붙었잖아, 미국 대선에서. 둘이 붙었단 말이야.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누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기업가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러리 누나하고 럼프 형하고 붙었는데, 한마디로 진짜 정치 전문가와 코미디언 비슷한, 자기가 보기엔 예능에 나왔던 분이잖아. 코미디언 비슷한 애가 나왔단 말이야. 이건 아무리 봐도 상대가 안 되거든. 당연히 럼프 형보단 러리 누나겠지. 그래서 러리 누나를 생각해. 러리 누나는 뭐였냐면은 총기 규제를 되게 강하게 하겠다는 걸 주장을 했거든. 총기 규제를 강하게 하겠다. 럼프 형은 그딴 거 없죠. 학교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는 너도 나도 총을 안 들었기 때문이다. 너도 나도 총을 들면은 감히 총기 든 놈이 학교로 오겠냐, 이런 주장을 하죠. 보여줬잖아요, 트위터로. 실제 얘기하죠. 총기 든 놈이 학교로 오는 이유는 학생들이 총이 없기 때문이야. 그럴듯합니다. 너도 나도 들고 있으면은 배그죠, 배그. 잘해야 1, 2킬 밖에 못하죠. 지금처럼 뭐 10킬, 17킬, 뭐 37킬 뭐 이런 거 못할 거 아니야. 너도 나도 들고 있는데 와서 총 들고 뭐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 교실에서 전원이 이렇게, 아니 이렇게 샷건 같은 거 한다면 이러고 있을 거냐, 전원이. 의자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야, 그러면 뭐 한두 명밖에 안 죽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놀라운 기적의 논리를 펼치잖아요. 진짜 하신 얘기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항의하니까, 아,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선생들이 총을 들고 있으라는 뜻이었다, 말을 바꿨어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선생님한테 감히 개기면 안 돼요. 맞아 죽을 수 있죠. 맞아, 진짜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열받으면 빠따가 아니라 총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무장을 하면 좀 위험이 줄어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야, 총,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총기 훈련을 언제 봐도 또 그렇게 질문들 하니까 말을 또 바꿨죠. 퇴역 군인이나 뭐 보안관 출신 같은 애들을 학교에 뽑아서 선생님으로 하면 된대. 야, 우리로 치면은 뭐 특전사 요원 이렇게 학교마다 2명씩 배치하라는 거죠. 총 들고. 이거 뭐 항상 교련 시간도 아니고 뭐야 이거. 뭐니, 그 뭐라 그래야 되냐, 항상 그니까 총 무장 경비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아, 놀라운 발상입니다. 놀라운 발상. 무장 공비가 아니라 경비가 있는 거죠. 실제 했어요, 우리 럼프 형이 그딴 얘기를. 웰 트레인드 된 애가 거기서 총을 들고 있으면은 막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놀라운. 야, 그러면은 걔가 백화점으로 가면은 응? 아,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여러 학교가 무장을 하면 백화점으로 가면 또 백화점에도 그러면 다 총 들고 있어야 되고, 지하철로 가면 지하철에도 다 총 들고 있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총을 들고 있으면 되죠. 가끔 요즘에 지하철 들어가면 이제 저기 뭐야, 저거 이거 막아놓고 기관총 이렇게 들고 있을 수도 있어. 일반적인 총으로 안 되면 기관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스나이퍼들이 여러분들 역마다 배치돼 있을 수 있어서 스나이퍼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그 뭐냐, 라이터 있죠? 담배 모양 이거 라이터 불 켜는 거, 그런 걸로 키다가 진짜 뭐 원거리에서 저격당할 수가 있어요. 저격당할 수 있어. 라이터 불 붙인다고 담배 딱 꽂고 총 딱 꺼내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저 멀리서 150m 사거리에서 저격 날라올 수 있어. 스나이핑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능성 있죠. 어두운 밤에 그 라이터 모양 있잖아. 그런 걸로 불 붙이다가는 잘못해서 저격당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꿈꾸고 있어요, 럼프 형은. 이번에 흑형 한 명은 이거 핸드폰 들었다가 총 맞았죠. 총인 줄 알았다고. 실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여튼 이 레밍턴 CEO들이 생각을 하기를 러리 누나하고 럼프 형하고 붙으니까 당연히 러리 누나가 될 줄 알았어. 그래서 러리 누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을 해봤어. 그럼 총기 규제가 강화될 것 같아. 총을 함부로 못 사게 만들 것 같고, 뭔가 총 판매도 어려울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총을 못 사게 만들 것 같으니까 머리를 썼습니다. 그 전에, 러리 누나가 되기 전에 당연히 총을 사려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을 했어. 규제가 있기 전에 먼저 사고 싶을 테니까. 오호,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러리 누나가 되기 전에 생산량을 최대로 늘려갖고 그 사람들의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 그때 한번 쫙 빨아먹고
그리고 러리 누나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놀라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산시설을 늘리면서 빠싹 그 왕창 만들었죠. 한마디로 우리로 치면은 앵꼬나게 만들었어. 왕창 만들었죠. 이제 왕창 만들어서 한 번에 팔아도 대박을 꿈꾸리 하고 왕창 만들었는데 누가 됐어요? 럼프형이 됐죠.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나 그게 일어났죠. 럼프형이 되면서 왕창 만들었는데 총기 규제는커녕 총기 완화를 하게 생겼어 지금. 지금 뭐 무슨 규제는 무슨 규제야. 뭐 개뿔 가능성이 없잖아. 만들었던 게 모조리 다 재고가 됐죠. 왕창 만들었는데 진짜 왕창 만들었는데 러리 누나가 아니라 럼프형이 되면서 순식간에 그게 재고가 쌓이면서 그 자금 경색에 빠졌죠. 실화입니다. 실화. 그 한 방에 물론 그 전에도 좀 안 좋았겠지만 그 한 방에 제대로 회사가 카운터를 맞으면서 카운터블로 맞았죠. 원샷을 맞으면서 지금 법정관리 지금 뭐 파산에 지금 담청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팅은 잘해야 돼요. 배팅은 잘해야 되는 거죠. 실화입니다. 실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분이잖아요. 잠깐만 찾아보자.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럼프형이 과연 왜 됐을까?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럼프형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데 럼프형이 된 이유, 기본적으로 럼프형이 된 데에는 사람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불만.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있단 말이야. 미국 사람들이 현재 이 모습이 마땅치 않은 거야. 현재 이 모습을 꾸준히 끌고 갈 걸로 예상했던 사람은 러리 누나인데 그대로 두면은 자기들이 불만이 있거든. 그대로 두면은. 자, 일단 빨간 위치를 보세요. 미국 가운데 쭉 다 빨갛죠. 가운데 양쪽. 이쪽은 안 빨개. 가운데가 빨갛단 말이야. 이쪽은 뭐냐면은 주로 당연히 유색 인종들 좀 많고 비교적 조금 먹고 살만한 동네고, 이쪽은 전통적인 백인 동네, 카우보이들 왔다 갔다 하는 동네가 이 동네잖아요. 전통적인 백인 동네들이죠. 전통적인 백인 동네들. 약간 좀 못 사는 전통적인 백인 동네들인데, 이거를 보면 봅시다. 이거를 보면은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이게 트럼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래에 있는 까만 선이 0.1%의 수입이고요. 위에 있는 웰스고요. 위에 있는 게 바텀 90%의 부입니다. 보시면은 역전이 되고 있죠. 한마디로 미국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이게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이 아래 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득 그래프가 아래 위로 그게 쭉 당겨지고 있어. 쭉.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가운데가 없이 아래 위로 쭉 당겨지고 있다고. 위는 점점점 얇게 올라가고 아래는 점점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아래로 가는 사람들은 불만이야. 먹고 살기 힘든데 사회는 잘 산다 그러고, 미국은 여전히 글로벌 넘버원이 경제 너무 잘 나간다 그러는데 나는 못 나가는 것 같고 불만이 생기잖아. 막 불만이 생긴단 말이야. 나는 여전히 가난한데 물가는 오르고 나라는 잘 나가고 불만이 생겨. 그럼 그 불만이 어디로 갑니까? 걔네들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미국이냐? 미국 백인들인데 내 삶이 점점 팍팍해져. 우리나라 맨날 적자라 그러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사실은 이 0.1%가 대부분 백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로 불만이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불만이 가냐면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면은 0.1%로도 불만이 가지만 대부분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옆집에 불만이 가거든. 내가 연봉 3천으로 헉헉대고 있으면은 연봉 300억짜리 형한테 불만을 갖기보다는 연봉 7천만원짜리나 6천만원짜리 형들한테 불만이 생긴다고.
내 바로 옆집이 나보다 돈 조금 많이 버는 게 상당히 불만스럽거든. 걔가 그나마 나랑 비슷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면 비하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외국분들 뭐 조선족 뭐 필리핀 뭐 어디 이렇게 온 분들이 나보다 돈을 더 잘 번다고 생각을 해봐.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자리가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런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인력시장 얘기 나오는데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인력시장을 다 쓸고 있대. 아침에 뭐 새벽 인력시장 있잖아. 가서 뭐 공사해주고 하는 거 일당 10만원 받나? 뭐 7만원 받나? 이런 시장에 중국인들이나 뭐 저기 외국인들이 다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 이런 불만 어린 기사가 나오는데 그런 식의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들 때문이다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야. 왜냐? 가운데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저들 때문입니까? 사실은 그들 때문에 걔들이 가난해진 거예요? 아니잖아. 사실은 뻔하죠. 0.1%가 걔들이 지금 부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굳이 잘 안 쳐다봐. 여러분들 우리도 비슷하다. 사실은 이건데 그것보다는 옆에 있는 그 외국 외노자라 그러죠. 우리들 흔히 비하할 때는. 아니면 뭐 조선족 뭐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버는 게 마음에 안 들잖아. 사실은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뭐 못 살게 됐나? 미국 얘기예요. 미국에서도 그런 불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이 전부 다 변화를 바라는 누구를 찍었습니까? 0.1%의 부자인 럼프형을 찍었죠. 누굴 찍었어요? 그래서 주황색 하는 형들이 0.1% 형을 찍었어. 그게 미국입니다. 여기서 이분을 찍었어. 대단한 기적을 일으켰죠. 그러니까 이분이 럼프 형이 자다가 내가 됐어? 레알 마드리드 밉니까? 미? 이래갖고 그 형은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가 됐어. 이 90% 지지를 받아서 됐어. 자다가 일어나서 됐어. 자, 그러면은 이 0.1%의 럼프 형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해야 될 게 뭐긴 뭐야. 당연히 이 90%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소원을 말해봐. 90% 소원이 뭐였어? 우리의 부를 가져가는 저 나쁜 놈들 때려주세요. 누구 때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 중국형 열심히 무역 전쟁하면서 연락에 때리고 있죠. 요즘에 일본 애들이 집사처럼 딸랑딸랑 럼프형 왔어요. 그래도 때리고 있어요. 요즘에 그만 들어 이 새끼 어지러워 이 새끼야 이러면서 딸랑딸랑해도 닥쳐 이러고 때리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일본이 뭐 아베 형이 지금 거의 뭐 아노미에 빠졌다 뭐 그런 기사도 봤어요. 여러분 정신줄 놨다 기사 나오잖아요. 아베 형이 뭐 일본에만 미국에만 가면 막 푸대접 받고 미국에서 뭐씨 닥쳐 이 새끼야 너도 안 돼 이 새끼야 이래갖고 동일한 대접 받았다고 삐져 있잖아요. 지금 삐져 있잖아. 왜 그러겠어? 아 왜 그러긴. 그러라고 뽑았는데. 그러라고 뽑았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무역 전쟁을 하라고 그러고 뭐 관세 때리고 왜 그러는지가 대충 보이잖아요. 아니 왜 그러는지가 아니라 그러라고 뽑아놨는데 이 90%가 0.1%를 뽑으면서 니들을 미워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우리를 힘들게 한 애를 패주라고 뽑아놓은 거 아니에요. 얘네가 만약에 이 럼프 형이 걔네를 안 때리잖아? 그럼 잘못하면 여기하고 싸울 수 있다. 얘네들이 이들의 분노가 이쪽으로 향하는 순간에 자기들이 위험해지거든. 이들의 분노가 일로 향하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전쟁 일으킬 때도 그런 거 많잖아. 사회의 분노가 자기한테 올까봐 전쟁 일으키잖아요. 전국시대 끝난 다음에 일본이 그 부대를 갖고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쳐들어오잖아요. 많은 썰이 있지만은 어쨌건 뭐 그것도 일종의 논리가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 불만이 응축돼 있고 군대가 힘을 갖고 있는데 가만히 두면은 그 화살이 나한테 올 수 있으면 그 전에 선빵 날려야죠. 선빵 날리잖아. 선빵 날리고 있잖아. 무역화라는 전쟁, 무역 전쟁이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라고 뽑았으니까. 실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럼프형의 모든 그 전략의 방향성을 보면은 정책의 방향성이 그렇잖아요. 총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멕시코 때리고 일본 때리고 뭐 중국 때리고 한국 사방에 때리잖아. 야 우리나라 지난번에 뭐 철강
그거 빠졌다고 좋아했잖아요. 웬일로 일본 때리고 우리나라 안 때렸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대신에 FTA 재협상하기로 했다며요. FTA 재협상 해주니까 최강 관세에서 뺐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그 한마디로 오른쪽 뺨을 막 때리려고 그랬더니 잠깐 형! 그러더니 뺨을 돌린 거죠. 왼쪽으로. 요쪽 제가 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유 하다가 에이 새끼 봐줄게 이 새끼야 이러고 먼저 뺨을 돌렸으니 착한 놈이고 하고 요쪽을 이렇게 때리는 거죠. 요쪽을 이렇게 요걸 때려야지. 확 돌리니까 뭐 거의 뭐 예수님이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을 대는, 우리로 치면은 그 흥부죠. 흥부. 여기에 붙은 바프를 위해서 이쪽 뺨도 대는 거의 뭐 흥부 논리로 우리가 지금 그 관세를 피했다. 대단하죠. 거의 뭐 흥부의 나라죠. 흥부의 나라. 일본은 야베는 이 멍청하게 실이 왜 우리처럼 재빨리 뺨을 왼쪽으로 돌려야지. 분위기 파악 못하고 형 나 왜 때려? 나 형의 이건데 형 나 이쁘지 봐줘. 그러다가 봐주긴 뭘 봐줘 새끼 하고 맞았죠. 거기서 한 번 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도대체 나를 왜 때리는가에 대해서 요즘에 기획기사 나오고, 도대체 형이 왜 나를 지금 뭐 패닉에 빠져 있어요. 그냥 우리가 때리면 아무리 때려도 뭐 난리 칠 텐데 지금 형이 때리니까 지금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일본 정치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가뜩이나 아베 형 뭐 사학 비리에서 정신 없는데 럼프 형이 자꾸 때리니까 믿었던 럼프 형마저 내가 골프 치다가 뒹굴면서도 형의 그 나이스 샷에 박수까지 쳐줬는데 박수까지 쳐줬는데 나를 연락에 접해니까 지금 거의 뭐 나라가 청하고 있죠. 무슨 암염이란 표현까지 나오더라고. 정신줄 놨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몸개구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자 이게 트럼프 형의 뜻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달러는 약하겠고, 중국 형들이 럼프 형의 그런 뜻을 알기 때문에 위안하는 가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가겠죠. 가치가 강해지는 쪽으로 간다고. 이게 이해되는 분들은 조금 경제에 대해 신경을 쓰는 분인데, 럼프 형이 저런 거 주장하면서 연락에 무역 전쟁하면서 압박을 넣으면은 당연히 달러는 약해지고, 약한 달러 수출에 유리하겠죠. 위안화는 알아서 기어야죠. 중국은 위안화 강세를 중국이 만들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도 위안화 약세다라 임마, 달러만 약세냐, 나도 수출 많이 하겠다, 위안화 나도 약세다라고 개기면 거기서 진짜 환율 전쟁이 터지겠죠. 환율 전쟁이. 지금 위안화 강해진 거 보여주잖아요. 얘네들은 위안화를 고시 환율이야. 국가가 거의 정하거든. 근데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왜 이렇게 올릴까? 럼프 형하고 너무 대립각을 세울 수는 없단 말이야. 저거를 만약에 아래로 달러만 약하냐? 야 우리도 좀 잘 먹고 좀 잘 살자, 우리도 약세로 만들어야겠다, 위안화 약세로 수출 많이 해야겠다고 위안화 약세로 만들려고 그러면 럼프 형 정책하고 정면으로 가서 대가리 박치기 하는 거죠. 정면으로 대가리 박치기 하면은 정말 무역 전쟁을 넘어서 통화 전쟁이 될 수 있으니까 제대로 대가리 박치기, 겉으로는 우리도 힘이 있고 이제 뭐 미국에 너네한테 굴종을 안 하고 하지만 뒤로는 일단 좀 이렇게 럼프 형 뜻대로 해주고 있는 거죠. 일단은 뒤로는 적절히 양보하는 카드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갖다 대가리 박치기 아래로 하면은 진짜 뭐 한번 해보자는 거지. 통화 전쟁 한번 해보자는 거니까 좀 올려졌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당연히 럼프 형의 뜻을 적당히 받아줘야죠. 무역 흑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줄여줘야지. 점점 대미 무역 흑자 줄었잖아요. 반토막 났잖아. 1월 반토막, 2월도 3분의 1 토막. 좀 줄여줘야 된다고. 그걸 자꾸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까지 안 하고, 우리도 미국하고 대가리 박치기 하면은 여기 바풀떼기로 이렇게 주걱으로 때려서 바풀을 맞는 게 아니라 진짜 절구통으로 맞겠죠. 절구통으로 냅다 후려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걱으로 이렇게 때릴 때 알아서 이렇게 좀 대주고, 알아서 형 살살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이 새끼 치냐고 이렇게 있고 메이웨더처럼 이렇게 휙 하면서 뭐 숄더롤 하면서 어깨로 피하고 그러면은 진짜 절구통으로 맞죠. 그때 야구 빠따로 때릴 수 있어요. 아 우리 봤지 형 이러면서 머리 좀 흔들면서,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좀 머리 좀 흔들면서 휙 하고 숄더롤 어깨 막 대고 여기 치라고 막 요딴 짓 하다가는 형이 주먹으로 때리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더니 이 새끼가 피해 하면서 내려칠 수 있죠.
그래서 위빙 뭐 이런 걸로 치면은 절구가 날라올 수 있어. 함부로 치면 안 돼. 둘 다 지금 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둘 다 지금 위 하나 좀 같이 올리면서 우리나라는 알아서 기면서 그 위빙 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툭툭 잽 던지는데 그걸 피하겠다고 스킬 쓰면은 궁극기 날라옵니다. 궁극기. 야 QW 정도는 맞아줘야지 적당히. QW 정도는 형이 때린다는데 형이 Q 넣고 W 넣으면서 잽 치면서 야 요 콤보 요거 넣으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고개를 들어서 봤지 말이야 내 콤보 멋지지 않냐. 야 QW 야 대단하지 않냐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 나라에 가서 야 봐 내가 QW니까 얘가 휘청휘청해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있는데 QW 였는데 위빙으로 피해. 막 머리 움직이고 막 어깨 막 대고 뭐 이러면서 뭐 메이웨더네 뭐 이러면서 피하고 있어. 야 그러면은 형이 QW 넣으면서 야 내가 QW 이렇게 잘 누고 있어 하고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럼 국내 신문들이 저 새끼 피하는데? 야 너 안 맞을 새끼야 빗나가네. 아 나 콤보소? 나 콤보소. 럼프형 발컨이네. 야 이런 거 나오면 갑자기 럼프형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진짜 피하잖아.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그리고 바로 궁극기 시전 하겠죠. 우린 외칠 거 아니야. 쿨타임을 아끼세요. 아니 왜 우리 나 잡는데 왜 궁극기를 써? 그러면 닥쳐 이러고 궁극기 쓸 거 아니야. 형 궁극기 나 잡는데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그럼 막 됐고 이러면서 원키라도 먹어야 되니까 됐고 이러면서 궁 몰아 쓸 거 아니야. 궁 3개 날라온다. 그럼 몰아 쓴다고. 그러니까 적당히 QW 정도는 이렇게 맞아줘야 돼요. 거기서 이렇게 자기 QW 잡는다고 막 자랑질하고 있는데 이거 피하면서 형 이거 별거 아닌데 이러면 혼납니다. 아주 혼나죠. 아주 혼나요. 우리 형품은 골드바 100톤.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지금 중국도 기고 있잖아. 중국도 기는 거라고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럼프 형이 바라는 쪽으로 적당히 움직여줘야지. 좀 쇼도 좀 해줘야 돼. 형 너무 아파요 이러면서 큐 하나를 맞았더니 이빨이 흔들리네 뭐 이런 거 좀 해줘야지. 막 눈이 빨개지고 코피 터지고 막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막 이래야지. 뭐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막 이게 치는데도 에이 별거 아니네. 쳐봐 그러면 진짜 궁극기 맞죠. 탁치고 맞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강제 플라자 합의 당할 수도 있어. 갑자기 $1 환율이 1,100원이었는데 너네 내일부터 500원이야 새끼들아 그러면 500원 해야죠. 우리가 뭔 힘이 있다고. 리액션 넣어줘야지. 막 중내 형들 우리 죽어요. 우리 뭐 집안에 애가 7이라 뭐 하하 나라가 흔들려. 제2의 IMF 오나 막 이래주고 있어야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럼프 형이 한번 흔들어주면 럼프 형 너무 세. 정신이 없네. 역시 아메리카 너무 파워풀. 위압 헤드 빙빙 뭐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실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그렇게 해줘야지. 아니면 너희 다음부터 진짜 플라자비처럼 반토막 나는 거죠. 진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아서 기는 거지. 야, 우리나라만 너무 우리나라를 비할 필요 없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금 알아서 기고 있기 때문에. 야 중국도 기는데. 중국도 나름 기고 있는데. 중국 형들도 봐봐. 겉으로는 뭐 우리가 뭐 전쟁을 할 힘이 있고 미국 그러면 후회할 거다. 그럼 누구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 어디서 들어요? 가끔 우리 위에 있는 뭐 형들이 그러잖아. 니들이 움직이면 서울이 불바다야 이 새끼들아. 뭐 이러면서 우리가 핵이 몇 개 있고 탱크가 몇 개 있고 새끼들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오지 말란 거잖아. 오지 마 이 새끼들아. 니네 앞에 내가 벌초로 마인을 얼마나 박았는지 알아 이 새끼. 한 발짝만 더 하면 니네 본진은 불바다고 내가 뒤에 뉴클리어 웨펀 쏜다 임마. 본진에 컴셋이나 달아라.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컴셋 비추고 와야지. 어디 앞으로 와. 외치고 똑같잖아요 이거. 쟤도 똑같이 맨날 무슨 인민일보? 무슨 환민일보? 거기서 맨날 전쟁을 불사하고 니들 그럼 후회해 하면서 뒤로는 이렇게 좀 봐주는 거지. 좀 기고 있는 거지. 똑같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 한국시 뭐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럼프 형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라고 뽑은 사람이니까. 그러라고. 우리나라도 FTA 그거 사실 재협상하고 이러는 게 하고 싶어 했겠니? 하고 싶어 했겠니? 오룻밤 때릴 것 같으니까 잽싸게 왼뺨을 대는 거지.
유럽 연합은 다른 것 같다고? 럼프 형이 유럽에는 뭐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왜 관심이 없겠니? 그 형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백인 애들이 백인 그 빨간 애들이 불만을 가진 게 뭐야? 불만을 가진 나라들이 자기들 백인들한테 불만이 있겠니? 누구한테 불만이 있겠어? 유럽에 불만이 있었겠어?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어디를 때릴지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백인을 때리겠니? 먼저? 여기 먼저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겠지. 그러라고 뽑은 형인데. 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자, 봅시다.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저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잠시만요. 어디 갔더라. 저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미국에는 제가 잠시만 검색 좀 해보겠습니다. 수정헌법 2조라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해 드릴게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레밍턴 얘기가 나와서 해드린 얘기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수정헌법 2조 이거 검색해서 지금 나온 화면인데요. well regulated militia. 밀리샤죠. 여러분 밀리샤 뭔지 알죠? 미국의 수정헌법 2조입니다. 밀리샤. 워크래프트 3를 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휴먼족에 밀리샤 있습니다. 본진에서 종 치면 전 일꾼들이 달려나와서 모자 쓴 다음에 무기 하나 들고 연락이 좁혀져. 연락이 좁힙니다. 우리로 치면은 민방위라고 해야 되나? 예비군이라고 해야 되나? 골드 캐고 나무 캐다가 땡 치면은 갑자기 헬멧을 팍 쓴 다음에 막 뛰어나가죠. 이렇게. 아, 모르세요 밀리샤? 밀리샤 보여줄까? 여기 잠깐만 어디 갔어? 우리 밀리샤 나온 거 없냐? 밀리샤가 제대로 나온 게 없네. 얘네들이죠, 이 형들. 얼굴은 이 형인데 일꾼형인데 적들이 치어서 종을 치면은 이 형이 갑자기 저 머리 모자 팍 쓴 다음에 본진에 달려가서 무기 주섬주섬 꺼내갖고 방망이 들고 막 패잖아요, 애들을. 그게 밀리샤잖아요, 밀리샤. 들어보셨죠? 우리 불쌍한 휴먼 일꾼들은 저기 쳐들어오면 저런 짓도 해야 됩니다. 이게 밀리샤인데 여기 나오죠. 뭐 well regulated 밀리샤. 밀리샤입니다. 그 밀리샤 똑같아요. being necessarily to the security of free state잖아요.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래가 중요한 거죠. The right of the people 뭐 to keep and bear arms and shall not be infringed.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마디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무기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미국 수정헌법 2조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 이게 원래 왜 나왔었냐면 저 잘 모르는데 신문에 따르면은 예전에 하도 뭐 이렇게 남북 전쟁도 하고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보안관들도 총 다 들고 있고 하니까 한마디로 시민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거거든. 시민들이 자기를 지키려고 총 들고 뭐 자기 집에 뭐 마련하고 뭐 이런 거는 권리가 시민들은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거는 침해받을 수 없다라고 쓴 건데 이게 요즘에 뭘로 쓰이냐면은 한마디로 총기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권리로 쓰이거든. 총기 제한을 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수정헌법이죠. 여기에 따른 겁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 가자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미국 대법관이라는 장관이 미국 연방 대법관 은퇴한 사람이 수정헌법 2조를 수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나이 많은 아저씨가 한 80, 90대 아저씨가.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총기 사고가 많은 나라인데 당연히 저거 수정해갖고 총기의 사고를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거 실제로 미국인들이 조사를 해보면은 설문조사라면은 거의 60% 정도가 수정에 반대해요. 총기 소유 자유화가 낮다고 60% 정도가 저거 제한하는 거를 반대합니다. 신기한 나라죠. 총기 소유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한 20%밖에 안 나와. 저걸 해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바라지 않아. 총기 제한하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요즘에 맨날 뭐 학생들 시위하고 그러면 미국인들이 총기 소유 제한하고 이런 거 바라는 것처럼 신문이 쓰잖아.
근데 실제 그거 바라는 그 설문조사 하면 20%밖에 안 나와요. 60%는 반대야 아예. 특히 더 웃긴 거는 저 누가 많이 희생돼요? 총기 사고로 흑인 형들이 많이 희생되잖아 경찰한테. 마가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가님. 3월 마지막 날이네요. 미국인들은 누가 총에 많이 맞아? 유색인종이잖아. 특히 흑인 형들이 총에 많이 당한단 말이야. 희생을 당하죠. 그리고 흑인 형들은 저거를 반대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저기 흑인 형들은 오히려 더 총기 소유에 대해서 더 찬성표가 많습니다. 웃기죠? 그 나라가 그래. 흑형들이 저기에 찬성표가 더 높아요 백인보다. 거의 80%가 찬성을 할 거야. 예 마가님 감사합니다. 녹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긴 나라예요 보면은. 우리가 보면 우리 입장에서 웃긴 나라죠.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죠 실제. 회사 때려치고 저를 사랑합니까? 때려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오늘에 빨리빨리 하지. 제가 오늘 빨리 가야 돼서. 아까 전에 어디 갔냐? 그래 이 얘기를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어디 갔지? 자 이게 뭐냐면은 오늘의 주요 얘기를 빨리빨리 하자. 유튜브 영상 목록 시간 될 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귀찮아서 안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금값이거든요. 2015년 이후로 금값입니다. 금값이 쭉 내려오다가 2016년에 파바바박 튀었다가 파바바박 내려왔다가 다시 파바바박 올라가잖아요. 파바 올라가잖아. 이게 트럼프 때 파바바박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금값은 사실 달러의 그림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원자재도 그렇고. 이게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은 이게 올라가요. 달러가 강해지면은 당연히 달러 표시이기 때문에 아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지금 골드라고 써있지만 뭐라고 써있니? 1350이라고 써있는 게 달러예요. 달러 가치가 세지면은 당연히 이게 아래로 가겠죠. 1350개를 해야 금을 예를 들면 1톤을 산다. 근데 달러 가치가 세면은 1000개만 해도 1톤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아래로 가겠죠. 달러 가치가 약해지면 위로 갈 확률이 없단 말이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럼프 형이 뭘 바란다? 달러 약세를 바라잖아요. 자기들 무역수의 적자 줄이려고, 수출 잘 되려고 달러의 약세를 굉장히 밀고 있거든.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하니까 골드가 당연히 정책 그런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 정책을 반영을 해서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골드가 세지고 있죠. 세진단 말이야. 자, 저는 골드가 세지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신문에 뭐가 났냐면은, 저는 골드가 세질 것 같아서 금펀드에 들었는데 왜 수익률이 마이너스 4%인가요? 뭐 이런 게 기사가 떴어. 자 여러분 금값을 봤죠? 금값이 어떻게 되는지 진짜로 이렇게 떴습니다. 보면은 이건가? 어디 있지? 자, 예를 들면 이걸 봅시다. 자, 주요 금펀드 수익률이에요. 어디 갔냐? IBK 골드 마이닝 증권 투자 마이너스 6%. 신한 BNP 골드 증권 투자 신탁 마이너스 4%. 미래에셋 타이거 금속 선물 이건 3개월 마이너스 4%. 블랙록 월드 골드 마이너스 17%.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여러분들 그러면 갑자기 나 골드 오를 것 같아서 나는 금펀드를 들었는데 수익률이 오 좋아 골드 좋아하고 내 수익률 보니까 전혀 다르잖아. 전혀 달라요. 자, 이게 지금 어떤 특정 펀드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펀드들은 이 펀드의 운영 방침대로 다 운용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펀드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 오해를 하고 있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 첫 번째는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했지만은 환율이 열려있는지를 봐야 돼. 내 펀드가 $1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골드 상품이라고 산 게 그 언더라인 어셋이라고 하잖아. 기초자산이 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초자산이 뭔지를.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뭐 슈카록 월드 골드 투자 신탁 제3호